지금 깜짝 놀란 게 손을 전혀 안 잡고 있거든요. 손을 지금 전혀 잡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냥 이 소리 있죠, 이것만 참으면 사실상 손을 잡고 있지 않아도 되게 잘 달려서, 사실상 고속도로에서는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가 없어서 차선을 이렇게 이 안에서 와리가리를 치긴 해도 전혀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손을 잡지 않고 한번 빠져나가는, 지금도 여기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측으로 쫙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측으로 쫙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손을 한번 안 잡고 쭉 한번 달려나가 보려고요. 우와, 대박.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손을, 우와 씨, 100kg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뉴군입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SQ6 이트론, 그냥 Q6 이트론 후륜 차량이 아닙니다. SQ6 이트론의 장거리 챌린지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디에서 드디어 차량을 내어주셨네요. 사실 SQ6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을 몇 가지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녀석이 지금 다 좋은데 일단 ADAS가 빠졌어요. ADAS가 빠져서 들어온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상품 전략팀에서 이건 문제가 진짜 있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녀석이 참 이 상태 그대로 묻히기는 너무 아까운 차량인 맞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기는 했잖아요. ADAS가 없는 전기 차량을 리뷰하면서 또 장거리 챌린지를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없는 걸 갖다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없는 거는 없는 것 자체로 차치하고, 물론 나중에 또 영상 말미에 다 좋았는데 아쉬웠다 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장거리 챌린지를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100% 수동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로 충전이 되어 있는데요, 480km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쉽게도 후륜 조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타각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합니다. 원래 여기서 돌아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타각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전혀 무리 없이 그냥 거의 90도보다 더 안쪽으로 꺾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한 번 더 그렇게 나갈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전혀 문제 없어. 그러니까 SQ6 이트론이나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ID4, ID5 그리고 Q4 이트론, 이런 녀석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후륜 조향이 없더라도 앞쪽에 있는 스티어링 휠, 렉앤피니어 기어의 가동 범위가 넓어서 굉장히 많이 돌아가거든요, 조향축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앞쪽에 조향축이 많이 들어가면 뒤에 굳이 후륜 조향이 없어도 조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죠. 현재까지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 SQ6 이트론의 장거리 챌린지를 진행하신 분이 한 명도 없다고 알고 있어요. 어우, 깜짝이야.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와, 헤드레스트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소리가 나오는 거는 G90이랑 최근에 탔었던 어떤 차량이 헤드레스트에서 나왔었지? 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 최근에 차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헤드레스트에서 소리가 나는 거를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일단 소리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480km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멀리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연 진짜로 얼마나 갈 수 있을런지는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도 아우디 같은 경우가 표기되어 있는 되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문이 안 닫혔니? 오, 대박. 텔레스코픽은 자동입니다. 이게 좋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급에서 텔레스코픽이 자동인 녀석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신기한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테슬라 역시도 자동 텔레스코픽이 적용되어 있고요. Q6 이트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SQ6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드로 드라이브 모드가 맞춰져 있고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효율 모드로 돌아댕겨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프트가 있어요. 이 리프트를 업다운을 하면서 에어 서스펜션의 높낮이 자체를 어댑티브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낮추고 높이고 하면서 내가 효율에 관련돼 있어서는 공기 저항을 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낮추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프로드나 약간의 험지 혹은 조금 불편한 그런 도로를 달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에어 서스펜션을 높여가지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부분. 그리고 역시나 깜빡이를 켜면 아우디나 폭스바겐 그룹, 포르쉐 이런 친구들이 사이드미러 옆쪽에 주황색으로 굉장히 밝게 표시가 되는 직후방 추돌 감지 센서가 양옆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효율 모드로 바꾸니까 앞쪽이 초록색으로 에피션시라고 나오면서 473km를 갈 수 있다고 늘었습니다. 약간 늘었는데 사실 460km나 473km나 실생활 구간, 실효율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타고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승차감이 굉장히 컴포트합니다. 정말 편안하네요. SQ6 이트론의 스펙을 살짝 살펴보자면 100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급에서는 가장 높은 급의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어요. 그레칼레 폴고레가 105kWh의 그로스 배터리를 갖고 있거든요. 마칸 일렉트릭이 또 역시나 100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고 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칸이랑 똑같기 때문에 CATL에 100kWh의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칼레 폴고레가 5kWh 정도의 그로스 배터리를 조금 더 갖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는 100kWh, 네트 배터리는 정확하게 이제 94.9kWh의 네트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델 Y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모델 Y 런치 시리즈랑 스펙이 거의 똑같습니다. 출력에서는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 차량은 매우 고토크 세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517마력이고 모델 Y 런치 시리즈가 514마력이거든요.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500Nm 정도의 토크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토크가 900Nm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아마 850 몇 Nm의 토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워, 마력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토크가 엄청나게 센 걸로 생각이 들죠. 보통 고토크 세팅이 벤츠 차량들이 보통 출력이나 RPM을 많이 쓰는 것보다 이제 토크의 영역에서 좀 더 빠릿빠릿하게 쓸 수 있는 고토크 영역으로 세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시에라 드날리나 타호, 에스컬레이드 이런 녀석들이 좀 고토크 기반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자연흡기 8기통인데도 600Nm가 넘는 토크를 갖고 있으니까 제로백제 보려고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장거리 챌린지가 다 끝나고 한번 왔다 갔다리 해볼 예정입니다. ESC 오프 했고요. 홀드에서 제어 프로그램 실행 활성화됨. 하나 둘 셋. (4.23초)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기사 청소, 카드까지 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게 킬로와트 시당 몇 킬로미터로 갈 수 있는지가 나와서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행 영역 안에서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바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기 조수석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까지도 포함해서 너무 멋집니다. 잘 바뀌었어요. 이번에 A5도 타봤고 S5도 타봤고 이번에 Q6 이트론이나 SQ6 이트론 오늘 타고 있는 이 차량들 모두 보면은 지금 다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랫폼으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스키드감이 거의 나지 않는 게 조금 더 빠르거든요. 네, 기다리고 네, 좋습니다. 네, 체인지 프로 한번 브레이크 물고 기다리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돕니다. 브레이크
샷을 풀고 반대로. 네, 맞습니다. 오른쪽. 네, 감속 정지. 34초 53.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만족을 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A6부터 바뀌었던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드디어 바뀐 거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울고먹은 아우디의 MMI 플랫폼,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랫폼을 이제는 드디어 바꿔가지고 새로운 세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UI나 UX 뭐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아우디 차량들보다 결은 비슷해요. 디자인, UX, UI 이런 부분들의 디자인 결은 굉장히 비슷한데 편의성이 일단 매우 좋아졌고요. 마치 테슬라처럼 왼쪽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교통 유량에 따라서 차량에 대한 계기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쪽에 있는 AR HUD, AR 증강현실 HUD가 되게 잘 보여져서 내가 지금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몇 킬로로 다니는지, 현재 이 도로는 몇 킬로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뭐 오늘은 첫인상 리뷰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로 차량을 장거리 챌린지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첫인상 리뷰 플러스 장거리 챌린지 플러스 아빠 리뷰를 다 같이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긴 컨텐츠 를 하나의 카메라로 담아야 돼서 조금 효율적으로 저도 지금 찍어야 됩니다. SQ6 이트론이 전국에 지금 한 대밖에 없어요. 리뷰를 할 수 있는 차량이 딱 지금 요거 하나인데 요걸 갖다가 제가 지금 리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릴 내용과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스티어링 휠에 컨트롤 뭉치가 양쪽에 있고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고 타공으로 되어 있는 이 느낌이 너무 좋죠. 얇기도 참 적당하고, 근데 이제 위쪽에 육각형, 밑에 쪽에 각, 위에 쪽에 각 이렇게 있어서 육각형의 스티어링 휠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iX가 가장 먼저 이런 느낌으로 양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요거 육각형, 팔각형, 정확하게 몇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맞지? 그래, 되게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육각형으로 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버 트럭도 육각형이긴 하지만 좀 찌그러진 육각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계기판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보여진다고 하는데, 아우디나 BMW의 iX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의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앞쪽에 있는 계기판을 잘 보여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잘 만들어져 있고, 림의 사이즈나 두께, 이런 직경 같은 것들이 운전하는데 아주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뷰를 보면 내가 지금 몇 킬로미터를 돌아다니고 있는가 라는 부분, 그리고 누적 주행 기록이 나오고 랩타임이 있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내비게이션과 미디어 부분, 그리고 전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보여지는 인포창을 왼쪽 오른쪽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얘가 음성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전에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조석 창문 내려줘? 네. 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보조석 창문 내리라 그랬는데 운전석에 창문을 내려가지고 야, 액션캠 떨어질 뻔했잖아. 깜짝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선쉐이드 닫아줘. 더워. 선쉐이드를 닫는 중입니다. 이런 거는 좋네. 얘가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에 들어가 있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 놨대요. 그래서 얼마나 나중에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들어가 있어서 음성 명령이나 인식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직접 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것저것 컨트롤을 해보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엑셀러레이팅의 반응성과 회생제동의 반응성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을 누르면은 회생제동이 아예 사라지고 왼쪽을 누르면 회생제동이 세게 켜져요.
그런데 희한하게 회생제동을 세게 켰다가 엑셀러레이터를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인데? 이게 그럼 회생제동을 이렇게 해놓으면 엑셀러레이터를 다시 밟았을 때 리셋이 되면 이거는 도대체 뭘 위한 거지? 이 로직을 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사실은 내가 회생제동의 양을 강하게 하겠다, 약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잠깐만요. DPD 오토에선 차만 사도 프리미엄 썬팅, 유리막 코팅, PPF까지 전부 무상식 36만 유튜브 DPD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만 받아도 매달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조건권 세팅,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 땐 DPD 오토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셋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되고 90km에 맞춰놓고, 그러니까 앞쪽에 AR-HD가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이렇게 딱 해주는 라인을 띄워줍니다. 근데 오우씨, 얘가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차와의 간격 조정은 굉장히 잘 하지만 또 레인 키핑 어시스트라 그래가지고 앞차와의 간격 조정은 진짜 잘해. 근데 이 차선을 유지하는 거 있죠, 레인 키핑 어시스트는 얼마나 잘하는지 이 부분은 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깜짝 놀란 게 손을 전혀 안 잡고 있거든요. 손을 지금 전혀 잡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냥 이 소리 있죠, 이것만 참으면 사실상 손을 잡고 있지 않아도 되게 잘 달려서, 사실상 고속도로에서는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가 없어서 차선을 이렇게 이 안에서 와리가리를 치긴 해도 전혀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손을 잡지 않고 한번 빠져나가는, 지금도 여기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측으로 쫙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측으로 쫙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손을 한번 안 잡고 쭉 한번 달려나가 보려고요. 우와, 대박.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손을 우와 씨, 100km인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하는 이 부분의 AR-HUD가 되게 잘 보이고 되게 선명한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 또 이게 아마도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지려고 하다 보니까 살짝 뿌옇게 보이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레인 키핑 어시스트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네요. 차선 이탈 경고도 누르고 있으면은 차선 이탈 경고 보조 자체가 꺼질 수도 있고 다시 눌러서 켜질 수도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차선 이탈 보조가 켜지고, 끄고 켜고, 그리고 셋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줄이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목적지라 한번 켜볼까요? 듣고 있습니다. 군산 톨게이트 가자.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걸릴 일이야?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이씨, 이게 뭐가 어렵다고. 다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비게이션에서 군산 톨게이트 검색해줘.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군산 톨게이트 가자.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인식 시스템이나 음성 명령은 현재로서는 볼보나 폴스타4에 들어가 있는 누구 오토, 티맵 요 녀석들이 최고기는 합니다. 일단 군산 TG를 쳐서 바로 내비게이션을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몇 % 남아서 도착을 하는지, 몇 분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를 가고 이런 부분들이 딱 나오고, 생각보다 주행 누적 기록에서 킬로와트 시당 5.4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좀 차가 막혀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건 한번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타고 이제 10km 정도를 가고 있는데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잠깐 들러가지고 물이랑 장거리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멍 때리고 갈 수가 있는 녀석이 아니잖아요. 에이다스가 없으니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에너지를 좀 확실하게 딱 해야 되고. 와, 앞차와의 간격 조정에 대한 AR HUD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하는 부분, 앞차와의 간격 조정에 대한 경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차량이 있는지, 주변 교통 환경 이런 부분들을 HUD가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 야 이거 되게 좋다. 지금 현재 40km 구간이니까 100km에서 40km로 바뀌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쁘게 귀엽게 증강현실로 보여주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니 요새 이런 독일 차량들이 이런 라이트나 지금도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을 단망스러운 기술들을 아주 요즘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재밌어요 진짜. 옛날엔 사실 독일 차량들이 이런 부분 갖다가 뭔가 매력적으로 뭔가 다가오는 게 없었는데 재밌습니다. 어라운드 뷰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역시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거시 브랜드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봤을 때는 어라운드 뷰. 자, 그러면은 물 사갖고 화장실 갔다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또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